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 양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아니면 마인드 카페에 네. 남겨주신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크릿 토킹 네. 순서. 오늘 저희가 다룰 사연은 강박증이죠. 결벽증이 너무 심합니다.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면 알코올을 뿌리고 최대한 빨리 씻어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까 다 이해해주고 도와주지만 그것도 미안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점점 가지 못하는 곳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갑니다. 예민해지고 피곤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문 밖에도 못 나가고 택배도 못 받아요. 언제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결벽증, 강박증 네. 어떻게 다르냐? 강박증이라는 거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불안장애죠.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돕니다. 그러면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이 강박 사고,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강박 행동인데 이 강박증은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거, 많은 분들이 결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청결이나 오염에 대한 강박이거든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많은 분들 경험하시다시피 손에 뭐 묻은 것 같은 느낌 싫고 맨날 손을 씻어야 되고 문 손잡이 같은 거 맨손으로 잘 못 만지고 소독제, 물티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과거에는 손 소독제라는 걸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손 소독제를 필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정리정돈에 대한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 봐도 깔끔한 정리정돈입니다. 예를 들면 옷장을 열면은 깔별로 옷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잘 정리정돈이 돼 있는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이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볼 땐 되게 지저분해요. 남들이 볼 땐 쓰레기장 같은데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상 위나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 분들도 누가 치워준다고 해서 그걸 치우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규칙, 원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누가 남이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게 이제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이고, 세 번째 이제 대칭에 대한 강박. 대칭은 현수막이나 거울, 뭐 액자 이런 거 걸 때 뒤에서 이렇게 뭐 봐주는 분 있잖아요. 우리 집이 아닌데도 가서 액자 이렇게 똑바로 맞춰 놓는 분들, 책상 위에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힘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놓는 분들, 평행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대칭에 대한 강박.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한 게 수집 강박, 저장 강박이라고 그러죠. 못 버리는 거. 물건들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심지어 망가져서 버려야 되는데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리고, 그런 분들이 보통 저장 강박, 수집 강박이고. 사실 저장 강박이 좀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실 수 있는 게 강박증하고 강박성 인격하고 이제 혼동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매사에 좀 이렇게 완벽주의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저 사람은 뭐 결벽증이야, 저 사람은 강박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강박증과 강박성 인격은 좀 달라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에고 디스토닉하냐, 에고 신토닉하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성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깔끔을 떨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자부심이 있어요. 예, 자부심도 있고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강박성 인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강박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계속 그 생각이 자기 머릿속으로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불안이 좀 낮아지는. 그래서 둘은 접근이 완전히 좀 다르다. 하지만 보이는 건 좀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박적 인격 장애, 성격 장애도 있지만 사실 장애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그냥 성향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강박증이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쪽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걸 좋아합니다.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강박적 성격, 성향 정도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박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병이다라고 인지를 할 때는 그 증상으로 인해서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 대인관계에 손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손 잘 씻고 깔끔하게 정리라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병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중에 걸어가다가 누가 옆에를 치고 가면 반대편을 잘 쳐야 된대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건데 머릿속으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에 선을 밟으면 하늘이 무너진다, 세상이 망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던 분이 있는데 스스로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건 망상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지인분 같은 경우에 누가 여기를 쳤을 때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한 강박 행동, 자기만의 리추얼이라는 걸 해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강박적 사고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바로 취소시키기 위한 행동이고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대칭 강박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여기도 쳐줘야 내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는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난 강박증에서 나오는 테마 중에 뭐 거기에 끼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뾰족한 물건, 칼이나 송곳, 볼펜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한 것이 있을 때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에 찔릴까봐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그걸로 상대방을 해할까봐에 대한 강박을 가진 분들 꽤나 많고요. 또 상대방 눈을 못 쳐다보는 분들 중에서도 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공격성을 드러낼까봐에 대한 그런 불안,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셨는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외출을. 왜냐하면 그분의 강박은 자기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있을 때 항상 시선이 상대방의 성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밖을 못 나가는 분도 있었어요. 정형화된 거 혹은 특이한 이런 테마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박증은 실제로 유병률 한 2에서 3% 돼요. 100명 중에 2~3명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자기 스스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 이게 강박증이구나, 이게 결벽증이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잭 니콜슨 그분이 강박증 환자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으셨죠. 거기 보면은 강박증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식당을 갈 때 왜 항상 같은 레스토랑에 같은 자리만 앉으시는데 거기 갈 때 그분은 개인용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을 열 때도 그냥 문을 못 열어요. 손수건으로 잡고 열거나 옷깃을 꺼내서 이렇게 열게 되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손을 씻는데 손 씻을 때 비누 하나 꺼내서 쓰고 버립니다. 비누를 일회용으로 써요. 왜? 오염된 나의 손에 묻은 이 비누 또한 오염이 됐다는 생각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헬렌 헌트를 만나가지고 최고의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데 강박증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뭔가 치료를 해야겠다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정신과 수업 때 교수님이 이 영화를 틀어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영화에서 저 잭 니콜슨은 왜 좋아졌을까? 강박증이. 애들이 사랑이요라고 했었는데 사실 정답은 약이죠. 네. 여자 주인공을 통한 사랑은 약을 먹게 만드는 동기가 된 것뿐이고 그렇죠. 사실은 거기 나오는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증 약이 결국 잭 니콜슨의 증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 사랑 덕분에 약을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월 정도, 우울증이 이제 3주 정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좀 더디게 나타나요, 강박증.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효과가 없다. 그럼 약을 이제 교체하는 시기를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출 치료를 좀 하게 되죠. 결벽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내가 만지거나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나는 오염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손 씻기라는 행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행동을 못 하게 합니다, 일부러. 실제로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끔 이제 인지행동 치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노출 치료가 순차적으로 노출하는 게 있고 플러딩이라고 해서 홍수요법이 있어요. 한 번에 확 노출시키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그 노출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강박증이나 아니면은 특정 공포증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 저도 본 적은 없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런 청결이나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이 있는 환자분을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방 안에 격리를 시켜놓고 한참 지나 이제 좀 좋아졌겠지 하고 문을 열어보면 그 안을 그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해놨다고.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연아, 그 강박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뇌가 고장난 병이야. 즉 치료가 필요한 거고 치료 기간이 좀 길고 약의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병이란다. 지금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뇌가 잠깐 고장이 난 병에 걸린 것뿐이고 약을 먹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치료자를 믿고 너를 믿고 치료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90년대까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안장애에서 조금씩 분리되고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뭐 약물 없이 내가 뭐 어떻게든 의지로 견뎌내고 극복해 보겠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 MRI를 찍어보면 안화 전두엽 쪽에 이제 과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인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고혈압, 당뇨 약 먹는 것처럼 이 약을 먹으면서 네가 조금이라도 삶이 개선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덜하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신과에 와서 꼭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 마인드 카페 앱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박꼬박 읽고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